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지 꼬박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사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수도 키이우를 둘러싸면서 포위망을 좁혀 오고 있던 러시아군이 패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서부와 동부 양측에서 동시에 전개된 일이었는데요. 러시아군의 보급이 떨어질 때까지 이를 악물고 견디던 우크라이나군은 드디어 공세에 나서면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빼앗긴 도시들을 속속들이 되찾으면서 전세를 뒤집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 러시아에 행해졌던 경제 제재와 러시아군의 보급 부대를 끊어냈던 작전들이 우크라이나군의 뒷심을 발휘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전선 반격의 서막을 알렸던 미콜라이우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러시아군 전화를 도청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한 장교가 모스크바에 전황 보고를 올리는 통화 내용은 러시아 언론이 발표하는 것들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더 이상 전쟁을 속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침공 한 달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수도 키이우에서는 연이어 승전보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지방당국은 자국의 군대가 부차, 이르핀, 호스토메를 빼앗으며 키이우를 포위하고 있던 러시아군을 역포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이르핀 지역에서 얻어낸 성과가 가장 뛰어났는데요. 교량을 무너뜨리고 강을 습지화하면서 키이우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르핀 인근 지역은 빼앗긴 지역의 80%를 수복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이우 서쪽 마카리브 마을에서는 쓰러진 우크라이나 국기가 다시 한번 펄럭이고 있으며 보즈넨스크에서는 러시아군이 후퇴하는 모습이 관측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갑 포송대를 제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러시아군의 보급이 떨어질 때까지 묵묵하게 버티면서 이 순간만을 기다려 온 우크라이나군은 울분을 토해내듯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CNN의 수석기자 리차드 엥겔은 키이우 외곽에서 벌어진 전투가 믿기지 않다는데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벨라루스 남부와 수도 키이우 사이에는 유럽 최대 크기의 프리피아트 높지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곳은 드니프로강뿐만 아니라 체르니우를 끼고 이어지는 데스나강 등등 크고 작은 지류들이 곳곳에 흐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의 늪지대와 온갖 하천들이 만들어내는 지형은 도저히 대규모의 병력을 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이곳이 개발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군수물자를 나를 마땅한 도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러시아군은 이곳을 무리하게 돌파하려고 시도했는데요. 이때 배후를 돌아 접근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에 당해 포위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작전에서 벨라루스 민병대의 활약도 돋보였는데요. 벨라루스 자유의 상징인 콘스탄티 칼리노우스키의 이름을 딴 이들 병력은 강한 의지를 불태우며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장을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활약할수록 벨라루스 정부는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벨라루스 정규군 투입과 관련해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민병대와 정규군이 적으로 마주치게 된다면 이는 곧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벨라루스 정규군은 참전을 명령하는 정부의 압박에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죠. 이에 따라 키이우 서부 전선은 조금쯤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르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경찰이 업무를 재개하기까지 했는데요. 경찰들은 도시를 순회하며 혹시 모를 매복이나 민간인 피해자를 구출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현지 시각 23일 키이우 동부 전선에서도 러시아군이 철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군이 최전선을 키이우 동쪽으로 약 30km 정도 밀어냈다고 말했는데요. 아무래도 보급 부대를 지속적으로 끊어내면서 괴롭혀왔던 계획이 한 달 만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키이우 동북부로 진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하는 브로바리 지역은 우크라이나군과 예비군이 합세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고 러시아군은 이곳을 어떻게든 뚫어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오히려 공수가 전환되어 러시아군이 도망치기 급급한 상황입니다. 수도 키이우 양쪽에서 동시에 벌어진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는 적의 보급이 끊어질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데요. 브로바리 외곽에서 일어난 전투에서는 러시아의 전파방해 통신 스테이션 R-33OZH가 파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혔는데요. 러시아군이 소유한 24대의 전자전 장비들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차례로 쓰러져가는 중이며 더 이상의 군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러시아군은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브로바리에서 먼 거리를 후퇴한 러시아군은 땅을 파고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실제로도 지난 24시간 동안 이들의 움직임은 전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브로바리 후방부에 포진한 러시아군은 방향을 선회해 동부전선에 합류하거나 체르니우를 노릴지언정 키이우 공략 적전을 지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졸전에는 보급이 떨어져가는 것도 원인이지만 공군 병력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부는 23일 하루 동안 7개의 항공기와 무장 헬기 한 대, IF 무인기 한 기를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슬로바키아에서 들여온 S-300 방공 시스템 한 대가 파괴당하기는 했지만 이외에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아 이날 하루 동안은 오히려 러시아 공군 병력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는 초기부터 제공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유럽의 지원을 통해 대공무기를 갖추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하늘을 장악할 수단은 이제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도 전선의 변화는 크게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정 지역에서의 전투는 밤낮 없이 계속되었는데요.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갖은 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방어에는 여전히 성공하고 있지만 미사일 포격으로 인한 괴롭힘을 꾸준히 받아온 하르키우는 지금까지 1143개의 건물이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이 중 998개의 건물은 민간인 주거용 건물이며 정작 군사기지에 대한 타격은 소수인 것으로 드러나 러시아군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수도 키이우에서 간간히 보이던 대공방어 시스템이 하르키우에서도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인데요. 하르키우 시의회는 현지 시각 23일 러시아의 순항미사일을 격파했다고 밝혀 하르키우에 무사히 군수품이 도착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르키우에서 바로 아래에 위치한 이지움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 총 7차례의 공방전이 일어났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모조리 패퇴시키며 100여 명의 병력과 전차 7대, 보병 전투 차량 2대 등 괴멸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국경과 맞닿아 있는 동부전선은 러시아군이 비교적 쉽게 보급 물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 가장 먼저 뚫리는 전선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SNS를 통해 공개한 사진에는 무기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모습들이 포착되어 군사 전문가들을 황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기관총은 PM-M1910 모델로 무려 1910년대에 개발된 것인데요. 1차 세계대전의 유물이 2022년에 현대전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에는 모신나강 소총을 들고 있는 보병이 있는가 하면 굶주린 소년들부터 60대 남성 병사 등 이상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병력은 진작에 전투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러시아 정부가 우악스럽게 전진 명령을 내리면서 무의미한 희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콜라이우에서 감지된 러시아군의 피해 내역은 도저히 전쟁을 계속할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만들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미콜라이우 방면에서 러시아군의 전화 도청에 성공했다면서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신원 미상의 한 장교는 모스크바에 보고를 올리면서 체첸보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운을 띄웠는데요. 보고에 따르면 미콜라이우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50%가 동성 환자이며 텐트가 모자라서 지속적으로 환자들이 늘고 있고 임시방편으로 땅을 파서 병사들이 거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난로 등 방한용품은 그들에게 사치였고 의무병들이 가진 것은 붕대밖에 남지 않았으며 아군 기체가 계속해서 오폭을 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부대뿐만 아니라 격전지에 놓인 모든 부대가 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력이나 정신적 소모가 극심한 전쟁에서 병사들이 컨디션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사기 저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다는 뜻인데요. 반면 수도 키이우에 대한 포위를 풀어내며 여유가 생겨난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전선 일대에 집중하며 차근차근 본인들의 땅을 수복해 나가고 있죠. 항구 도시 미콜라이우를 완전히 되찾고 나서 헤르손의 코앞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한 우크라이나군은 시간을 벌면서 증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플랜 B로 전환하며 수도 함락을 포기하고 남부 일대를 집어삼킬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격전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우폴에서의 사투 역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리우폴 시의회는 오늘도 불타고 있는 마리우폴이라는 글을 올리며 시가전에 대한 경과를 보고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해병대의 TAWV 전차와 아조프 연대의 T-64B1M 전차들이 합세해서 러시아군 기갑부대와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마리우폴 방위군의 저항에 부딪히며 함락을 위해 도시 내부로 들어왔던 러시아군은 오히려 갇히는 형태가 되어 발이 묶이고 말았는데요. 이들의 처절한 투쟁이 없었더라면 남부전선 일대는 순식간에 무너졌으며 동부와 남부의 병력이 통합해 한꺼번에 안쪽으로 밀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승리를 하든 상처만 남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쑥대밭이 된 우크라이나 전역을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얼마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데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우크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속히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가적인 미군의 무기 및 군용품이 지원되면 전세가 바로 역전되겠네요. 우크라이나 승전하기를 응원합니다. 러시아군의 작전과 기동 상황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이 위성과 관측 장비로 탐지하고 우크라이나군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나 보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상황을 미리 알고 기습을 하니 러시아군이 당할 수밖에. 모신 나강도 충분히 황당한데 이젠 맥심 기관총 개조 버전인 PM-M1910까지 이대로 가던 나중에는 러시아군이 전장식 소총까지 들고 나오는 거 아닌지 우크라이나 지휘부가 아주 잘하고 있는 듯. 물론 정보전 지원이 제일 중요했을 때 이렇게 되면 푸틴 입장에선 생화학무기, 전술핵에 대한 유혹이 상당해질 것입니다. 이러면 폴란드가 공언하듯이 이번 전쟁에 개입할 것이고 여기서도 푸틴의 전술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나토도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마리우폴 아조프 연대 대단합니다. 오데사에서 러시아 군함의 미사일 공격을 했다네요.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어떻게 재건을 해야 할까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러우 전쟁만 잘 끝나면 우크라 대통령은 국가를 지켜낸 영웅으로 후세의 이름을 남기겠군. 마리우폴은 폭격된 상태로 인류의 공적을 만들어야 전 세계 관람지로 러시아 만행을 알려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애국심과 용기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 애국심과 용기에 하늘도 도우는 것 같습니다. 부디 우크라이나의 승리와 평화를 기원합니다. 전쟁 초반에 러시아 기갑부대가 키이우에 진입 못하게 다리 끊어서 자폭한 병사가 진짜 큰일 하셨네. 우크라이나 영웅. 이때 3일인가 시간 벌어서 방어선 구축할 수 있었다고 함. 전쟁이 끝나면 한국의 건설사들 전부 우크라로 보내서 첨단 계획도 시급으로 만들면 됨. 문제는 사상자지. 우리 건설사들 들어가면 우크라 아파트 단지부터 건설해야 할 때 우크라이나를 지지합니다. 국민 모두와 총을 든 군인들의 희생이 더는 없기를 바라봅니다. 러시아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비하여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의 방독면을 무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푸틴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인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협상해서 무모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찾기 바랍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